귀화 면접 심사 우리TV와 함께하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 더 많은 정보는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은 귀화 면접 심사 시험 문제를 기초로 하여 만들었습니다. 먼저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읽기 및 이해력 질문지 한 문장을 읽은 후 단답형 15문제를 묻습니다. 국어 읽기 및 이해력 질문지 내용. 저출산 현상은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감소하여 국가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은 현재 출산율이 1.4% 미만으로 초저출산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과 1인당 소득의 증가로 노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들을 부양할 젊은 세대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어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는 양육 비용의 부담이 31.2%로 가장 많았고 취업난과 고용 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문화, 여성 위주의 육아 및 가사 부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부가 제도적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전체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나면 시험관이 문장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답을 할 수 있도록 문제를 1개에서 5개까지 물어봅니다. 그러니 읽으실 때 어떤 내용들인지 잘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저출산 현상은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감소하여 국가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은 현재 출산율이 1.4% 미만으로 초저출산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과 1인당 소득의 증가로 노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들을 부양할 젊은 세대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어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는 양육 비용의 부담이 31.2%로 가장 많았고 취업난과 고용 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문화, 여성 위주의 육아 및 가사 부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부가 제도적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잘 읽으셨습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저출산 현상은 무엇입니까? 저출산 현상은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감소하여 국가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노령 인구는 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의료기술의 발달과 1인당 소득의 증가로 노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얼마입니까? (1.4% 미만입니다. 현재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양육 비용의 부담, 취업난과 고용 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 문화, 여성 위주의 육아 및 가사 부담 등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부가 제도적,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양육 비용의 부담이 가장 큽니다. 이제부터는 단답식 문제입니다. 총 15문제를 물어봅니다. 종이에 답을 적으면서 몇 문제 맞는지 확인하세요. 서울 대리역 근처에서 귀화 면접 심사 강의를 합니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온라인 강의도 합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있으면 어디서든 들을 수 있습니다. 강의는 요즘 많이 나오는 기출문제를 주로 다루며 공부량을 팍팍 줄여드리고 수강자들만 들을 수 있는 기출문제 영상을 따로 제공합니다. 강의 들으시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의 잘못된 판결을 줄이기 위하여 같은 사건에 대해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폐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단군 왕검이 기원전 2333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웠습니다. 고조선의 건국 신화는 무엇입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짜 이름이나 다른 사람 이름이 아닌 오직 본인의 이름으로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곳은 어디입니까?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한국인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은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며 일본과의 영토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섬은 무엇입니까? 인적자원 개발 정책, 초, 중, 고, 대학 및 평생교육과 학술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공격함으로써 한국 전쟁이 시작된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행사로 겨울 동안 먹기 위하여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의 민요로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라는 가사를 가지고 있는 노래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삼국시대 중 화랑제도를 정비하였고 한국 최초의 통일을 이룬 나라로 경주에 있는 문화재, 불국사, 석굴암, 다보탑 등을 가지고 있던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에 적은 답이 몇 개나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법원에서의 잘못된 판결을 줄이기 위하여 같은 사건에 대해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3심제입니다.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폐 종류는 무엇입니까?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은 무엇입니까? 마라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단군 왕검이 기원전 2333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웠습니다. 고조선의 건국신화는 무엇입니까? 단군신화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민주주의입니다. 가짜 이름이나 다른 사람 이름이 아닌 오직 본인의 이름으로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금융실명제입니다.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국회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광복절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은 누구입니까? 반기문입니다.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며 일본과의 영토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섬은 무엇입니까? 독도입니다. 인적자원 개발 정책, 초, 중, 고, 대학 및 평생교육과 학술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교육부입니다.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공격함으로써 한국 전쟁이 시작된 날은 언제입니까? 1950년 6월 25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행사로 겨울 동안 먹기 위하여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김장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요로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라는 가사를 가지고 있는 노래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리랑입니다. 삼국시대 중 화랑제도를 정비하였고 한국 최초의 통일을 이룬 나라로 경주에 있는 문화재, 불국사, 석굴암, 다보탑 등을 가지고 있던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신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